추석 체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과서 16조 우리 물체의 평형입니다. 물체의 평형이라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평형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내용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우리 평형하면은 배운 거 딱 하나 기억나야 돼요. 힘의 평형 배웠었어요. 선생님이랑 물리학 1 작용반작용 배우면서 작용반작용 법칙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했던 힘의 평형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합력이 다른 말로 R자 힘이 0이어야 된다. 그걸 선생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시그마로 표현한다면은 힘을 다 합했을 때 그 합력이 0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힘의 평형이었어요. 힘의 평형 이미 배웠는데 왜 또 물체의 평형이라고 또 따로 배우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텐데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마 작년에 예고 정도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희가 물리를 배워야지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물건을 만들든 간에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은 물리학을 배우지 않은 친구가 건축공학과를 가고 또 그 친구가 건물을 짓는다면은 선생님은 너무 끔찍할 것 같아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물리학 2를 배우면서도 내가 정말 공학 계열에 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에너지를 또 자신만의 능력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물론 공대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지금 여기 교과서가 있다고 할게요. 선생님 파란 색깔 교과서를 그렸고요. 지금 힘이 작용 좀 하나는 여기다 줄게요. 이 힘을 F1이라고 하겠고요. 또 위쪽에서 이렇게 같은 크기 F1과 같은 크기의 힘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F2라고 주겠습니다. F1과 F2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물체에 지금 교과서에 작용하는 힘은 F1과 F2 두 개의 힘이고요. 이 두 개의 힘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력은 0이 되겠죠. 왜?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과서가 합력이 0이어서 가만히 정지해 있겠어요? 혹은 뭐 등속직소 운동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배운 바로는 합력이 0이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정지했던 건 계속 정지, 움직이던 계속 등속직소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계속 정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이 교과서들이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힘을 가하면은,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자, 선생님도 지금 교과서 가지고 해봤어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거네요. 그죠? 물체가 합력이 0이어도 돌아가. 어머, 그러면은 아예 돌아가지도 않게끔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 돌림 힘입니다. 힘의 평형 외에도 돌림 힘의 평형까지 돼야지 우리는 안정성 있게 가만히 얘가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안정성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힘의 평형이면서 돌림 힘의 평형인 것을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선 물체의 평형이라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역학적 평형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의 평형 조건이 역학적 평형 조건은 합력이 0이면서 또한 돌림 힘 또한 0이 돼야 됩니다. 자, 돌림 힘이 0이 돼야 되는데요. 돌림 힘을 다 합했을 때 돌림 힘이 또한 0이 돼야 되고 그거를 쌤이 수식으로 써본다면은 돌림 힘은요 우리가 그리스어로요 타우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요. 위에 당연히 돌림 힘 또한 힘이기 때문에 벡터량이기 때문에 화살표 해주고요. 이렇게 쓰면은 돌림 힘이 합력이 0이구나. 돌림 힘이 합이 0이구나. 그래서 돌림 힘이 평형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여기 이 돌림 힘, 다른 말로는 토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림 힘, 즉 토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림 힘.
우리 교과서 16쪽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이미 힘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우리가 돌림 힘, 다른 말로 토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학 계열로 가서 이런 관련한 내용을 들으면은 사실 이 돌림 힘에 대한 내용은 빠질 수가 없고, 뭐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사실 뭐 엔진이 뭐 순간적으로 내는 그 힘을 약간 토크라고도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뭔가를 물체를 회전시키는 그 힘, 돌림 힘이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가서 보면은 대부분 그때는 대학 가서 보면은 돌림힘, 토크라는 말보다도 공대생들은 모멘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쌤이 대학교 때 공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물리를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왜 너희는 근데 이렇게 모멘트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하는데 뭐 무슨 모멘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물리를 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모멘트라는 내용을 접하긴 하지만 특히 공대생들에게는 모멘트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의 모멘트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돌림힘 토크입니다. 돌림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뭐예요? 우리 5층 3학년부 교무실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개학했으면 굉장히 많이 열고 닫으면서 왔다 갔다 했을 문인데 아쉬워할 것 같아서 쌤이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립니다. 지금 쌤이 이제 이 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닫이 문인데요. 여닫이 문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것 또한 문을 결국에는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 문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돌림힘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문을 나와서 열립니다. 자, 여러분 문 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문은 여기에 문 고리가 항상 요 끝에 문 끝에 있을까? 왜 여기 중간에 있으면 안 될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똑같은 크기 힘으로 중간으로 밀 때랑 또 다시 여기서 끝을 밀 때랑 훨씬 언제가 더 쉬워요? 그쵸? 문고리 쪽으로 쌤이 같은 힘이라도 문고리 쪽 밀 때가 훨씬 더 문이 잘 닫혀요. 그게 바로 우리 돌림힘 때문입니다. 돌림힘은 힘의 크기가 같다면은 어떨수록 더 돌림힘이 크냐?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죠? 자, 어떨수록이에요? 네, 여기 하면은 쌤이 한번 스탑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지금 문이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여기 문짝이 달려있는 여기 경첩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빨간 선이 바로 회전축이 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쌤이 힘을 가하는데 그때 쌤이 이제 문 고리에다가 힘을 가한다고 해볼게요. 문 고리에 힘을 가합니다. 문을 쌤이 미는 걸 했었으니까 지금 방향을 이렇게 힘의 방향 잘 안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쌤이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회전축하고 이 힘을 가하는 지점까지의 길이 자 바로 어떻게 되겠어? 그림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회전축하고 힘을 가하는 지점 사이 요까지 길이 이걸로 바로 우리가 지레의 팔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중간 지점에서 한 여기 지점에서 힘을 또 가했었죠. 이렇게 힘을 가했다면은 이 경우에는 지레의 팔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짧아지는 거죠. 회전축으로부터 힘을 가한 지점까지 길이니까 그게 바로 지레의 팔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돌림 힘은 이렇게 타우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팔이 길이 얼 곱하기 힘의 크기 이때 힘의 크기는 그냥 F 힘의 크기 되는 거예요. 한번 문자로 간략하게 나타내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토크 돌림 힘은 얼 곱하기 F. 여러분 길이 팔이 길이 단위는 뭘 쓸 것 같아요? 당연히 길이니까 그쵸. 우리 미터 단위 쓰고요. 힘의 단위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뉴턴.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돌림 힘이니까 돌림 힘의 단위는 뉴턴 미터를 써요. 뉴턴 미터?
힘 곱하기 뭔가 길이, 거리, 힘 곱하기 거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쵸. 우리 물체에 해준 일, 물체한 일 할 때 일이 바로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어요. 기억나죠? 힘이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게 바로 일이었는데 그 일과 어떻게 보면은 단위를 이제 같은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일과 돌림힘은 엄연히 물리량이 다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위를 돌림힘일 때는 뉴턴미터라고 써주고 에너지, 즉 일은 곧 에너지였으니까 일과 에너지는 단위를 줄을 쓰죠. 그래서 절대로 돌림힘 할 때는 단위를 줄을 써서는 안 돼요. 똑같이 거리 곱하기 힘이 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헷갈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시간에 스칼라량과 벡터량 배웠었죠? 우리 일과 에너지는 어떤 양이었어요? 그쵸, 스칼라량, 크기만 갖고 방향이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돌림힘은 방향을 가져요. 자, 돌림힘 어떻게 방향을 가질까요? 여러분은 돌린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이 있겠어요? 그쵸? 우리 돌린다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이렇게 돌림힘이 두 가지로 방향을 가질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을 플러스, 또 그리고 시계 방향 돌리는 걸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EBS 그 강좌에 보면은 선생님이 강좌 가져오기 한 EBS 강좌를 보면은 여기 곱하기가 외적이니 내적이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사실 이 돌림힘 부분은 물리 1에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돌림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능에도 기출이 되고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단 한 번도 이게 외적이냐 내적이냐 이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과서 16조 아래쪽에 보면은 파리 길이하고 이제 힘 사이 각이 수직이지 않아서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똑같아요. 그쵸? 여기서 회전축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 쌤이 만약 힘을 가하는 지점이 여기 지점이 된다면은 파리 길이는 바로 파리 길이는 여기 회전축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파리 길이가 될 거고 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F를 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파리 길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냥 R 곱하기 F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 파리 길이하고 나란하게 그래서 즉 각도가 0이 되게끔 해서 힘을 만약에 가한다면은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힘을 가한다면 여러분 얘가 돌아가겠어요? 전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문을 이렇게 밀고 닫기보다는 문을 옆에 모서리를 당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이 돌아가지 않죠. 그럼 돌림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0이에요. 돌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비스듬한 경우에 볼게요. 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요 사이 각이 세타였어요. 그러면 이 힘이 지금 뭔가 비스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항상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해서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얘를 분해해 보겠어요. 이렇게 이 파리 길이하고 나란한 성분과 F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파리 길이랑 수직인 성분 FY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우리 힘이 합성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복습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이제 분해할 수 있고 힘을 분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fx는 돌리는 힘, 돌림 힘으로서 효과를 전혀 하지 못하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fy만 돌림 힘에 기여하는 거겠죠. 그럼 이 fy는 얼마가 되는데요? 그렇죠. f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러면은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구나 비스듬한 경우에 라고 이제 지금 교과서에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거 사인 세타를 하는 경우 선생님 지금까지 모의고사 수능 문제 봤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팔이 길이하고 힘이 관계가 수직인 것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뭐 RF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간략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고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팔이 길이 회전축으로부터 그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 길이, 팔이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 곱한 것이 바로 돌림힘이다. 돌림힘은 그리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이렇게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림힘이 적용된 예를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 있겠어요? 일단 아까 쌤이 뭐 문고리 보여줬잖아요. 그죠? 뭐 문고리가 그 회전축으로부터 경체로부터 멀리 달려 있는 것도 그렇겠거니와 또한 만약에 문고리가 여러분 혹시 그 문고리 동그란 거를 빼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문고리죠? 자, 문고리 이렇게 누르는 거 있고 문고리 맞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자, 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문고리 여는 거예요. 아까 있던 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 큰 요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겠어요? 안에가 이렇게 뭔가 나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선생님 차마 교무실 문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조그마한 나사를 잡고 돌리는 게 문 열기 쉽겠어요? 요 몽뚝한 걸 잡고 돌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몽뚝한 거 잡고 돌리는 게 쉽죠. 왜? 어떤 효과요? 회전축이 중심에 있을 때 그만큼 팔이 길이가 더 기니까 내가 힘을 가하기가 더 쉬워서 돌림힘이 힘이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죠.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팔이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효과가 커지니까 돌림힘이 커지니까 당연히 문고리가 두툼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뭐 병뚜껑 같은 거, 캔 뚜껑 이런 것들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쵸? 여기다가 뭔가 수건을 감싸가지고 요 팔이 길이를 또 여기 회전 중심을 또 팔이 길이를 더 크게 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힘이더라도 돌림힘을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물론 뭐 손이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그렇게 수건이라던가 뭔가 감싸고 돌리면 이 팔이 길이가 길어져서 돌림힘을 크기를 크게 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또한 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드라이버도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뭉툭하란 말이에요. 뭉툭하죠. 왜 뭉툭하겠어요? 이 조만한 요 철심만 같은 이것만 이렇게 자꾸 돌린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뭉툭한 데를 잡고 돌려야지 더 돌림 힘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은 힘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예가 뭐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자전거 기어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축바퀴 있죠. 축바퀴는 쌤이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축바퀴 주문한 게 오면은 그때 축바퀴 실제로 쌤이 영상도 보여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뢰에 이제 돌림힘을 적용해가지고 물체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뢰를 이용해서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리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물체가 지금 딱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받침점 위에 판때기가 지금 있고 그 위에 왼쪽에는 물체가 올려져 있고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수평을 맞출 수 있을 건가요? 어떤 조건이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수평이 맞는 걸까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자, 역학적 평형은 잊으시면 안 돼요. 역학적 평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어떤 거? 합력이 0이어야 돼요. 또한 돌림힘이 합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힘이 합력이 0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렛대 판때기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판때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지금 우리 교과서에 그림 나타나 있다시피 이 물체가 이 판때기를 누르는 무게 W 있겠죠. 물론 이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체의 무게와 즉 지우가 물체 잡아당기는 힘과 그리고 이 판때기가
지레의 그 판이 물체를 위로 떠받드는 그 수직 강력이 평형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 거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가 포인트예요? 여기 이 판때기, 지레의 판때기, 판자, 이 지레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지레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강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직 강력 이 판이 다른 물체에게 다른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니까 자, 작용점이 이 판때기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자, 왼쪽에서 보면 지금 이 물체가 이 지렛대를 누르는 이 무게 W, 물체의 무게 W만큼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니까 사람이 힘으로 누르겠죠. 당연히 얘가 수평을 유지하려면 왼쪽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서도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줘야지 얘가 평형을 맞추겠죠. 그래서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힘 F예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이 판대 입장에 보면 아래 방향의 힘이 어떤 힘인가 어떤 힘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아래 방향의 힘 바로 W 플러스 F겠죠. 자, 그럼 아랫방에 힘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쪽 방향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윗방향 힘이 있어야지 힘이 평형, 합력 0이 되겠죠? 윗방향 힘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쵸. 받침점이 잘했어요. 받침점, 요 받침점이 판때기를 위로 또 떠받드는 힘이 있겠죠. 그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받침점이 이 판때기를 위로 떠받드는 힘이 과연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얼마가 돼야지 우리가 합력이 0이 되겠어요? 그쵸. W 플러스 F. 그럼 요거는 이렇게 소문자 F로 써볼게요. 자, 윗방향 힘, 즉 받침점이 요 지뢰를 윗방향으로 떠받드는 힘, 이것이 아랫방향 작용하는 힘과 같아야지 지뢰의 입장에서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약간 조금 이 받침점이 지뢰에 작용하는 이 작용점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지워줘 보도록 하죠. 자, 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같아서는 돼야 안 돼요. 이것만 같다고 해서 지뢰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림 힘이 평형 또한 맞춰줘야 돼요. 돌림 힘.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뢰는 수평이 맞지 않으면 역학적 평형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 쪽으로 기운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손힘 쪽으로 기울겠죠. 즉 여기서는 회전축이 어떤 지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받침점이 있는 여기 지점으로부터 이 물체와 그리고 힘이 사람이 가는 힘이 돌림 힘이 평형이기 때문에 수평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조금 말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이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지점에 놓고 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면 어차피 수평을 유지했다는 거, 평형 유지했다는 거는 어떤 지점이 회전축이든 간에 그 지점으로부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느 지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뢰의 경우에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대 그 물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손에 힘을 가는 지점이라던가 이런 데도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쌤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만 왜 지금 쌤이 받침점에다가 지금 놨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무게 W하고 사람의 힘 요 사이 관계가 어떤지가 알고 싶어요. 왜? 이건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선생님이 말한 여기 받침점이 지뢰를 떠받치는 요 스몰 F 힘 이건 사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두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받침점이 있는 이 지점을 회전축으로 두면은 이점이 뭐냐? 스몰 f 값 몰라도 우리가 이 W하고 F 값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두면 이 스몰 f는 돌림 힘으로서 작용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파리 길이가 0이니까. 여기 보세요. 받침점, 이 돌림 회전축에다가 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파리 길이 0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돌림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 내용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주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힘, 일단은 가시적으로 뭐 주어지지 않는 힘,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전축이다. 그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두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사실 뭔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차차 계속 얘기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파리 길이 또 찾아주도록 하죠. 여기 받침점이 있는 데를 회전축으로 한다면은 이 물체까지 파리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만큼이니까 바로 B만큼 되는 거고요. 또 이 받침점으로부터 이 손이 작용하는 힘이 작용점까지 거리는 여기 문제에서 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팔이 길이도 알고 힘의 크기도 아니까 돌림 힘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돌림 힘 평형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자, 돌림 힘 평형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중요하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돌림 힘 평형 여러분, 힘이 평일 때는 그냥 뭐 오른쪽 방향의 힘과 왼쪽 방향의 힘이 같다. 또 위쪽 방향의 힘과 아래쪽 방향의 힘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란하게 있는 힘이 합력이 0이다. 힘이 크기 같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힘이 방향이 돌림 힘의 방향은 총 2개잖아요. 어떤 방향이 돌림힘과 어떤 방향의 돌림힘? 그렇죠.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있어요. 자, 반시계 방향 돌림힘과 타오라고 쓸게요. 그리고 시계 방향 돌림힘이 어떻다? 그쵸? 같다. 이 2개, 이 시계 방향 돌리는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 돌리는 돌림힘이 크기가 같으면은 이 경우엔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굳이 여러분 반시계 방향 돌리면 플러스로 잡고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전혀 우리가 방향을 부호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시계 방향 돌리면 그냥 써주고요, 반시계 방향 돌리면 반대쪽 등호 반대쪽에 써주면은 바로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반시계 방향 돌림부터 그러면은 봐볼까요? 색깔 뭘로 써줄까? 오늘 너무 색깔을 많이 써가지고. 자,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지금 손이 되겠어요? 물체가 되겠어요? 물체의 무게가 반시계 방향 돌림이에요? 손으로 누르는 게 반시계 방향 돌림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침점, 회전축 여기를 기준했을 때 한번 이렇게 만약 연필이라고 있다면은 이 연필을 하나의 여러분 손을 잡고 있는 데를 받침점에 놓고 이제 요 반대쪽 물체가 힘을 가는 쪽으로 계속 힘을 가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연필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그걸 보면 되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준다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바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는 거죠. 반시계 방향, 여러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아시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그럼 여기서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바로 팔의 길이인 B 곱하기 그 다음에 힘이 크게 해당하는 무게 W 되겠죠. BW가 바로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되겠죠. 자, 그럼 시계 방향 돌림이면요. 자, 당연히 여기서 요 팔의 길이 곱하기 요 F 한 것씩 시계 방향 돌림이 되죠.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는 항상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딱 받침점 쪽에 딱 잡고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세요. 힘을 가해서. 그럼 얘는 요 F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 판자를 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이 돌림힘이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 돌림힘은 그러면 팔의 길이 A 곱하기 F가 되겠죠. 이것이 어때야지 수평을 이룬다? 같아. 요 2개의 돌림힘이 크게 같아야지 수평을 이룬다. 그럼 우리 정리해주면은 그때 F는 어떻게 돼요? 정리해주면은 F는 A분의 B 곱하기 W.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 때 지금 들어올리려고 하는 물체의 무게가 W인 거고 내 힘이 F인 거니까 어떻게 내 쪽에 받침점부터 나로부터 요 길이가 더 길어야지 내가 더 물체를 쉽게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잣대와 하나의 판자만 있으면은 아주 긴 판자만 있으면은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뢰가 이렇게 돌림 힘을 이용해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돌림 힘을 이용하면은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개념 자체는 그냥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 그거가 바로 돌림 힘이고 방향 고려해서 평형 맞추어주면 돼 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솔직히 뭐 복잡한 게 없지만 이게 사실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여러분이 계산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고 실제로 우리 물리 1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뭐 보통 19번이나 20번에 배치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렵게 내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바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 2를 굳이 수능을 보지 않는다면은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이 낯설 테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문제 푸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22쪽에 보시면은 우리 중단원 정리하기에 내용 정리하는 거 있어요. 한번 여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개념 익히기 3, 4, 5, 6번 푸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가시면은 2번, 3번 문제 2개만 우선은 4번도 풀지 마시고 2번, 3번 2개만 푸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선생님 다시 정리해 22쪽에 풀고 그 다음에 23쪽에서는 몇 번만 2번과 3번만 푸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하는 친구들 19쪽에 있는 예제 푸는 거. 네, 오늘은 문제 여기 정도만 푸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제들은 뭐 예제 문제는 뭐 개념 확인하기 문제 정도는 쉽게 하겠지만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쌤이 한 번 더 선생님만이 풀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부분은 예제 문제는 한 번 더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쌤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돌림 힘이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은 올해는 수업을 한다면은 지뢰 실험도 하고 촉박이 실험도 하고 음료수 병 따는 거 실험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물리학도 친구들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세요. 이상입니다.